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이제 기적의 1분 영어. 자, 이번 시간에는 기적의 1분 영어를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1분 영어 교재를 좀 한번 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쭉 설명은 다 드렸고요. 거기 기적의 1분 영어에서 이제 그 5장에서 앞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오늘 어디를 좀 보시냐면 84쪽을 먼저 펴보세요. 84쪽. 이게 나오는 법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의미라고 써진 걸 보세요. 그래서 이 법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84쪽입니다. 소유라고 하는데 이제 소유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놨죠? 소유. 그러니까 있는 바 이런 뜻, 우리말로 있는 바. 그래서 권은 이제 권리고, 그렇죠? 소유권할 때 권리. 그래서 이제 있는 바에 관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이 원래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률 용어인데 이 독일어로 하면 아이겐툼 스크레트 말이 좀 어렵죠. 그런 이제 독일어로 써져 있는 게 보이십니다. 네. 그게 이제 독일어로 이제 그렇게 그 써져 있어요. 자, 그 84쪽을 펴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아이겐툼 스크래프트가 이 아이겐이라는 게 나라는 뜻이고요. 툼이라는 게 명사화 시킨 어미, 레흐트는 권리 이런 의미로 쓰인대요. 그래서 독일어로 이제 그렇게 쓰는데 이 경국대전 같은 데 보면 이제 기유라고 이야기를 쓰는데 그러니까 내 몸에 있다. 내 몸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것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뭐겠어? 내 것. mine죠, mine. It's mine. 내 거야.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자, 밑에 이제 회화 31번에 보면 You stole my heart. 당신이 훔쳤다. 나의 마음을. 이런 얘기죠. 당신이 내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훔친다는 것은 매력적이라는 거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반했다 이런 의미죠. You stole my heart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영어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쓰는 말들이 참 많아요. 이 표현을 보면.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재밌고요. 85쪽으로 이제 가보면 85쪽에 거기에 보시면 이제 용어 30에 골든 패러슈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골든 패러슈트 하면 이게 뭐예요? 황금 낙하산이죠. 황금 낙하산. 우리말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고 은퇴해도 먹고 살 것이 많은 CEO예요. CEO는 밑에 써놨죠. Chief Executive Officer. 주요한 행정 관리. CEO 이야기하는데 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Chief Executive Officer. Executive Officer. 이렇게 나오죠. CEO 과정, 어떤 뭐, 그 과정 같은 데 보면 CEO 과정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CEO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이 Chief Executive Officer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상당히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 낙하산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하산이 황금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회사가 망해도 뭐 3대가 먹고 산다, 부자는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착순, 거기 85페이지에 보면 선착순이란 말 나오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썼냐?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오면 first come이죠? first served. 먼저 대접받는다. 이게 선착순이 됩니다. 선착순이 first come, first served인데 86쪽에 보면 이제 선, 먼저, 착, 도착, 순서다. 이런 의미죠. 선착순이라는 게. 자, 86쪽에 이제 가보시면 거기 이제 온고지신을 제가 썼는데 by searching the old, learn the new. 그러니까 이 by searching이잖아요. 이건 이제 by ing거든요. 영어에서 by 밑줄 치고 여기 ing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함으로써. 자, 연구함으로써 뭘 연구하냐면 the old, 오래된 것을. 오래된 걸 연구함으로써 learn, 배운다. the new, 새로운 걸 배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the old는 이제 오래된 것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겠고요. the new는 새로운 것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됐어요. 오래된 걸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걸 배워.
이게 용고 지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교의 창시자 공자가 거기 공자 제가 써놨는데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공자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onfucius라고. Confucius. 여기 강세호입니다. 자, 써보세요. 이건 책에 안 나와요. Confucius. 공자. 공자를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왜 공자라고 하냐면 이 공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에요. 큰 사람, 큰 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는 존칭이 아들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큰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공자가 클 공자거든요. 클 공자, 이 공자가. 이 공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클 공이고요. 두 번째는 구멍 공이에요. 구멍 공. 구멍을 나타낼 때도 공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클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고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논어에 보면 온고이지신 가히위사라고 제가 써놨죠. 옛 것을 익혀서 새 거를 알면 스승이 될 만하다. 그러니까 새 거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옛 것을 익혀야 되는 거죠. 옛 것도 익히지 않고 우리가 새 것을 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표현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거기 이제 그 87쪽을 보시면 브레이크 타임 거의 죽을 뻔했다 나오죠. 영어로 어떻게 쓰냐? came near dying이라고 나왔지. 그가 came 왔다 가까이. dying은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했다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거기 써놨잖아요. 죽음 가까이 왔다고. 죽는 것 가까이 왔다. 그런 죽을 뻔했다. 근데 영어에서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now? 그러니까 I'm 보세요. dying 이렇게 쓰고 I'm dying 이렇게 써요. 참 이게 우리말하고 영어가 참 재밌는 게 이게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 I'm dying은 나는 죽고 있다. 이건 책에 안 나와요. 써놓으세요. I'm dying 이건 뭐냐? 난 염색하고 있다. 자, dying 이거는 여러분 죽다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die죠, die. 이 die에서 이제 ing를 붙일 때는 i를 y로 고치고 ing를 붙이는 거거든요. 동사를 ing 붙일 때. 근데 이 die는 이 die 자체가 염색하다는 뜻이에요. dy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I'm dying만 들어버리면 이게 죽고 있다고 들을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머리 염색하고 있는 거. 그렇죠? I'm dying.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그 우리가 제주도에서 한 사람이 아래아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 이런 발음. 우리는 이게 아래아 발음을 이게 바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뭐 이런 발음이래요. 저도 정확히 발음 못하겠지만. 근데 그런데 영어에서도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더 빨리 있겠죠. I'm dying 같은 경우는. 근데 I'm dying은 약간 길게 읽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냐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죽을 뻔했다. 자, 우리 ASMR이란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ASMR. 이게 이제 Autonomous Sensory, 그다음에 Meridian Response. 여러분 ASMR이란 말 되게 많이 쓰죠. 효과음 뭐 이제 우리 흔히 이렇게 이제 쓰이기도 하고 그 어떤 프로그램 보면 뭡니까 그 맛있는 뭐 만두를 먹는다든가 뭐 뭡니까 튀김을 먹는다 하면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 효과음인데 오토노머스는 자율적인이고요. 센서리는 감각이고요. 메리디언은 중간이고요. 리스판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영상. 바람 부는 소리, 눈길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렇죠? 이런 게 이제 ASMR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과 담당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효과가 영어로 E라고 하는 거 써보세요. E. 효과. 효과 E인데 E가 뭐냐면 이펙트예요. 이펙트. 시나리오에서 E라고 많이 쓰죠. 이펙트를 줄여서 E라고 합니다. 그래서 ASMR은 청각이 중심이 되는 촉각과 시각, 후각이 중심이 이제 부수적인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백색 소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백색 소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의 이제 총합인데 이 ASMR은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는 보셨는데 막상 여러분 이제 이걸 공부하시니까 아시지 누가 여러분에게 ASMR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ASMR? 그냥 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가? 이런 정도로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ASMR도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 있으니까. 자,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ing Yourself라고 이 회화 36입니다. 그 88쪽인가요? 88쪽에. 이게 이제 Bring Yourself, 너 자신을 가져와는 데리고라는 거거든요. Bring Yourself. 그러니까 이때는 Bring은 첫 번째 가지고 오다 써보세요. 두 번째 데리고 오다 두 가지 뜻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일 때는 가지고 오는 거고 사람일 때는 데리고 오겠죠. 그렇죠? 너 자신을 가지고 오라면 이상하잖아요. 너 자신을 데리고 와라라고 해야지. 그렇죠? 이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몸만 알아. 몸만 알아. 다른 거 가지고 오지 말고 너 자신만 데리고 와라. 표현 재밌죠? 이게 몸만 오라는 뜻이에요. 몸만 오라. 뭐 아무것도 사오지 말고 몸만 알아. Bring yourself. Bring yourself.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명언 37번에 보면 health is worth more than learning이라고 나왔는데 건강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worth는 여기서 써보세요. 가치가 있는이란 수거입니다. 이 형용사입니다. 뭐보다? learning, 배우는 것보다. 배움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돈을 이런 말 들어보셨나? 잃는 것은 거기다 써보세요. 모르시면 조금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시면 좀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잃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잃으면 다 끝나죠. 뭐 유명한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스타들도 뭐 되게 유명한데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어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도 되게 많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하여튼 그렇죠. 건강이 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을 기초한 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런 것들도 뭐냐면 건강이 여러분이 바탕이 되시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이 바탕이 안 되면 공부를 하기 힘들죠. 자, 그 다음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s no place like home. 88페이지에 나오는데 However 이거는 여기 강세가 와요. 아무리 뭐 써보세요. 아무리 뭔 할지라도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들으세요. 그냥 듣지 말고요. humble. humble은 이제 이 초라한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it may be. 이 may라는 것은 이제 may는 여기서 이제 뭐뭐일 수 있다, 일지라도라는 의미 양보의 뜻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에요. There's no place like home. 집과 같은 곳은 없다. 그럼 home과 house가 어떻게 다르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홈은 이제 가정이라는 뜻이고 하우스는 집인데 주로 이 하우스는 약간 건물의 개념이 강해요. 건물의 개념이 강하고 이 홈은 이제 뭐랄까 사랑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냥 건물만 아파트 있으면 하우스인데 그 속에 이제 막 그 뭡니까 가족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이럴 땐 홈이라고 그 스위트 하우스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스위트 홈이라고 하지. 그렇죠? 스위트 하우스라면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홈이 좀 더 사랑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s no place like home. 아무리 초라해도 집과 같은 곳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즐거운 나의 집에도 89쪽에 보시면 나오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유명한 뭐 무슨 뭐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1박을 하는데 뭐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그냥 내 집, 단칸방 집 방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호텔에 자는 것보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s no place like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그 뭐랄까요 도움이 되는 아주 멋진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문학 작품이 이제 39, 이거는 좀 이제 읽어 양송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요걸 좀 설명하고 나서 볼게요. The stars never rise, but I feel the bright eyes of beautiful Annabelle. 보세요. 이 영어에서 이 never가 있고요. without이 있어요. 여기 보면 but이 있죠, but. 근데 이때 but은요, 그러나가 아니라 써주세요. 뭐뭇을 제외하고 해요. 제외하고. 그러니까 별들은 결코 떠오르지 않는다. 뭘 제외하고? 내가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밝은 눈동자를 느끼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이 결코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아름다운 그 밑에 다 써놨죠, 제가. 직역을 하면 떠올리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걸 좀 더 멋있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별이 뜰 때면 나는 항상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밝은 눈동자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떠올린다. 멋있는 말이죠. 이게 이제 바로 에드거 앨런 포가 이제 에너벨리 썼는데, 이 에드거 앨런 포는 검은 고양이라고 여러분 한번 추리 소설 이런 거 할 때 많이 들어보신 미국의 위대한 작가예요. 에드거 앨런 포. 그래서 이 검은 고양이라고 더 블랙캣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쓰면. 이 검은 고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되게 짧지만 좀 약간 섬뜩하긴 하지만 되게 재밌는 작품이 있어요. 이 검은 고양이 한번 읽어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검은 고양이를 쓴 작가인데 그 에드거 앨런 포가 이런 걸 되게 추리 소설의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 추리 소설의 대가. 그리고 단편 소설을 많이 썼어요. 장편을 별로 안 썼어요. 물론 이제 장편 소설을 쓴 게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단편 소설을 썼어요. 이 에드거 앨런 포는. 그리고 이런 작품을 썼는데 이제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이 사랑시죠. 에너벨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벨리라는 시는 뭡니까 이 바닷가에 이제 그 에너벨리가 있는데 그 에너벨리라는 그 사람을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에너벨리를 사랑을 했는데 그것을 뭡니까 천사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에너벨리를 이 사랑을 한 것을 천사가 시기를 해서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결국 자기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쓴 건데 이게 이제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이제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 에너벨리라는 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애잔하다 그럴까 그런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89쪽을 좀 보시면 89쪽을 먼저 보세요. 이 The stars never rise, but I feel the bright eyes of beautiful Annabelle. 이런 경우 끊을 때는요, 보세요. The stars 여기서 끊어보세요. Never rise 끊으세요. But I feel the bright eyes of beautiful Annabelle. 난 한 번에 다 못 끊겠다면 이렇게 그래서 좀 연결시키면 The stars never rise, but I feel the bright eyes of beautiful Annabell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벨리라는 시가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시거든요. 거기 누구죠? 이혜진 교수님 이거 한번 낭송 좀 부탁드릴까요? 계시나? 거기 시에 보면 거기 이제 제일 밑에 그녀의 이름은 에너벨리 이렇게 나왔죠? 그녀의 이름은 에너벨리. 그다음에 이 소녀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지. 나를 사랑하고 내게 사랑받는 것 외에는. 그렇게 이제 제가 썼고 내가 생각할 사람이 있고 나를 생각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크나큰 행복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만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이 시는 상당히 유명한 시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너벨리라는 시는 제가 여러분 톡방에다가
지금 에너벨리라는 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거기 카카오톡 있으신 분은 한번 그걸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해준 교수님 안 들리시나? 예.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클릭을 해서 그 아주 여러 해 전에 바닷가 어느 왕국에 당신이 알지도 모르는 소녀가 살았고요. 그녀 이름이 에너벨리예요. 날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는 일밖에는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그녀도 어렸고 나도 어렸어요. 그래서 나의 에너벨리가 사랑 이상의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에드거 앨런 포를 잠깐 보면 에드거 앨런 포가 사촌과 결혼해요. 외국에서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찍도 죽어요, 막. 상당히 그 에드거 앨런 포가 일생이 좀 불우한 삶을 되게 많이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아마 이 에너벨리라는 그 시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안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쓴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바닷가 왕국에 산 건 아니고 원래 시나 소설 다 허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유였고 오래전 바닷가 왕국에서 구름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에너벨리를 싸늘하게 했다. 그러니까 에너벨리를 죽게 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명문과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빼앗아 갔고요. 바닷가 왕국 무덤 속에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천상에서도 이제 반쯤밖에 행복하지 못했던 천사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 한밤중 구름으로부터 바람이 불고 싸늘하게 하고 에너벨을 숨지게 했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사랑은 훨씬 강하다. 우리보다 나이 먹은 사람의 사랑보다도, 우리보다 현명한 사람들의 사랑보다도. 그래서 천상의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바다 및 악마들도 내 영혼을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영혼으로부터 떼어나지 못했네. 이랬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 달도 내가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꿈을 꾸지 않으면 비치지 않네. 별도 내가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빛나는 눈을 보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네.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좀 더 멋있게 쓰려면 달이 뜰 때는 나는 항상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또 별이 뜰 때는 항상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밝은 눈동자를 떠올린다. 이게 또 좀 더 멋있는 번역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써놨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밤이 지새도록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신부 곁에 누워만 있고 바닷가 그곳 그녀의 무덤에서 파도 소리 들리는 바닷가 그녀의 무덤에서 있었고요. 거기 이제 시를 말하다라는 거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올려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헤미안이었고 이단하였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거기 좀 내려가다 보면 추리 소설 나오죠? 공포, 살인, 뭐 괴기, 분열 이런 것에 근거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뭐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 그림 밑에 있죠. 에너벨리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비가 마지막 시다. 사랑의 상실을 노래하고 있지만 영혼의 결합을 통해 초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쭉 길게 써놨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밑에 에드거 앨런 포 그림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거기 두 번째 단락에 1836년에 13살밖에 안 된 사촌 동생 버지니와 결혼한 후에 이제 그 편집자로 일했지만 얼마 오래 가지 못했다. 뭐 해가지고 쭉 나오죠. 상당히 이제 이 에드거 앨런 포가 이 검은 고양이를 쓴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뭐랄까 되게 사랑시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 작품인 그 에드거 앨런 포의 에너벨리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준 교수님 들리시나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90쪽에 넘겨보세요. 90쪽. 하나 더 보죠. 이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란 말 있죠? 90페이지입니다.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게 봄이 뭡니까? 모퉁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모퉁이 주변에 있다는 게 이제 여러분이 그 박인이라는 가수의 봄이 오는 길에 나오죠. 산 너머 조붓한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러머 고향의 논밭에도 온다네. 그래서 이 조붓하다는 게 이제 조금 좁은 듯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봄이죠. 봄 완전히 봄 약간 여름으로 가려고 하는 봄이라고 이제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 표현인데 그 뭐랄까요? 이 실록이 우거지는 그 계절 이전이죠. 5월 달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쓸 때 만약에 여름이 가까이 왔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이제 지금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렇게 쓰면 돼요. 봄이 스프링이 여름이 썸머잖아요.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쓰면 되겠죠? 만약 가을이면 뭐겠어요? Autumn. 또는 이제 폴이라고 써도 되죠. 폴. 그다음 겨울은 winter. 자, 이렇게 쓰면 하나의 좋은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공부를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 그 84쪽에 있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31번에 회화 You stole my heart. 당신이 나의 마음을 훔쳤다. 그 다음에 golden parachute. 황금 낙하산. 그 다음에 first come first served. 선착순이죠. 그 다음에 by searching the old London new. 온고지신. ASMR. 그 다음에 bring yourself. 너 자신을 데리고 와라. 그 다음에 건강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집과 같은 곳은 없다.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s no place like home. 그 다음에 89쪽에 보시면 이제 별이 떠오를 때면 항상 아름다운 에너밸리를 떠올린다. 그래서 이 벗은 뭐뭐하지 않고 뭐뭇을 제외하고요. 마지막으로 40번에 이제 Spring is just around the corner. 봄이 이제 막 모퉁이 주변에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우신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들으신 걸 여러분이 그냥 속으로만 읽지 말고요. 제가 이것도 영상 또 올려드리니까 그것들 토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큰 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야기했지만 공부도 영어는 특히 그래요. 자기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영어 뭐 어떻게 하면 잘해요? 제가 한두 명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고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연습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뭐 한 말씀씩 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강금희 선생님 조금 늦게 들으신 것 같은데 뭐 좀 어떠셨나요? 예, 어떻게 톡방에서 나가길 했었나 봐요. 그러셨어요? 예. 모르고 예, 준비를 하고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읽으시는 까먹고. 제가 저기 올려놨으니까 뭐 이제 저기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죠? 네. 저거? 알겠습니다. 네, 네. 배주리 교수님 뭐 한 말씀 하세요? 어디? 네. 저는 예. 비디오를 일부러 죽여놨는데 예, 뭐라고요? 비디오를 일부러 죽여놨었는데 이제 켰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잖아요. 너무 그냥 손만 저 혼자. 네. 예. 조금 이렇게 오늘도 또 생소한 얘기도 많이 또 그리고 예, 좀 진짜 상식적일 것 같은데도 지금 애매했던 부분도 많이 알았고 많이 유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혜준 교수님 이게 안 들리시나 봐요. 어디 잠깐 나가셨나? 나머지 분들 이경아 교수님? 제가 오늘 강의가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와서 지금 그러죠. 알겠습니다. 얼굴도 초췌하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이제 곧 나가죠. 예.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그럼 이제 일들이 막 많이 생기시나 봐요. 네. 예. 성정숙 교수님은 말씀 못 하시나 봐요.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바빠가지고 강의도 겨우 들어오고 바쁘신 게 좋은 거예요. 바쁘신 게. 예, 강희준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예. 우리 이제 저도 음악 이론을 강의를 했는데
그 기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악보를 그렇죠. 보면서 많이 많죠. 힘들어 아무래도.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같은 그래서 사람. 예, 수학 공식도 외워야지 수학을 풀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영어도 단어를 많이 외워야지 예, 잘할 그렇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맞네. 영어, 오늘 강희진 교수님 하셨네. 네, 오늘 대신했습니다, 제가.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덕분에 알겠습니다. 스승의 날 아주 제가 대접받고 왔습니다. 아, 예, 재밌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야지 그렇죠. 예, 예. 더 단어도 흥미를 갖게 되고 예, 그러니까 단어도 외우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흥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제 책을 보시면 네, 다양하게 써놨어요. 정말 여기 있는 책 제가 장담하는데 두 권만 뭐 이렇게 공부하셔도 어디 가서 못한다는 소리 안 들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예, 편리하게 다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그러게. 끝에 에드거 앨런 포의 이야기를 했지만 예, 예, 보세요. 별이 뜰 때면 항상 에너벨을 떠올린다도 애가 아름다운 에너벨리의 밝은 눈동자를 떠올리지 않으면 결코 별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예.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제 별이 떠오를 때는 밝은 눈동자를 떠올린다. 에너벨 이런 식으로. 예. 하여튼 아까 영어, 네, 그 개와 고양이가 싸우듯이 그렇죠. 비가 It's raining cats 억수같이 and dogs. 쏟아진다. 예, 네, 그게 기억에 남네요. 예, 아무튼 다양한 이야기로 이렇게 예.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와 닿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아까 뭐 말씀들 안 하셔갖고 저는 이게 반응이 원래 공부라는 게 SR이라고 하잖아요. SR 예. 잠깐 이야기하면 조금 시간이 있어. 이 스티뮬러스 앤 리스판스라고 그래요. 교육학 공부하셨겠지만 이 자극과 반응인데 스티뮬러스 앤 여러분들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니까 알아두세요. SR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SR 이론. 그렇죠? 네. SR 이론. 그러니까 리스판스죠. 그러니까 자극이 딱 갔는데 반응이 없어. 리스판스가.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라는 거는 이게 주고받고 이런 거거든요. 일방적인. 그래, 오늘 제가 1등으로 처음 들어와 봤는데 예. 저 혼자 들어와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시작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른 분들이 제 시간에 딱 들어오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제가 아니, 인사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또 여기 강희진 교수님 바쁘신 것 같아서 또 꺼놓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했죠. 그걸 아니 듣고는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그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빨리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또 네. 제가 사인이 안 맞았나 봐요. 사인이.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셨는데 뭐. 원래 시간 딱 되면 시작하셨어요. 원래.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늦게 들어와서 어차피 그렇지. 끝날 때 한 말씀씩 아이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끝날 때 한 말씀씩 하시고 하여튼 또 다들 바쁘시고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으시라고 수고하셨고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반복해서 좀 이렇게 보시고 이왕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 좀이라도 도움이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